안녕하세요. 무하, 아코 크쿤가 함께하는 모집중입니다. 모집중입니다. 네, 돌아온 오늘 야망 모집중의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다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때 제 취미가 영화였다가 오. 요즘 약간 도파민에 너무 절여서 그런지 그 영화 음.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짧은 그래서- 거에 익숙해져서. 네, 그래서 한동안 못 봤다가 최근에 다시 독서를 취미로 삼으면서 영화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저-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 영화? 남궁미 씨 나오는 맞아요. 건데 역시 너무 재밌나요, 그거? 네. 진짜요? 네. 넷플에 있나요? 아니 디즈니 플러스예요. 디플. 근데 금요일 토요일 날 밤에 TV로 본방송 하실 수 있어요. 관계자이신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저랑 취향이 안 맞아서. 저는 그거 1화 보다가 말았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잔잔한 거를 저 도파민은 절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잔잔한 거를 처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 결말에 새드 엔딩일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좀 그쵸, 거의 반확정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열린 결말, 새드 엔딩 이거 너무 좋아해서. 열린 결말도 좋아해요? 네. 오. 저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너무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 그분의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작품 하나. 헤어질 결심이지. 저는 그거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저도. 가장 최근에 나와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옛날에 나온 것들은 약간 제가 살았던 세대랑 좀 많이 달라서 그런지 제가 아직 공감할 수 없고 제 나이대에 뭔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헤어질 결심이 가장 최근에 나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좀 더 몰입이 되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거 영화관에서 4번 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네, 건데. 너무 4번을 봤다고요? 네. 대단하시다. 저는 그거는 진짜 못해요. 저도. 저는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한 번 더 봐요. 일주일 이내에 한 번 더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아코님은 뭐 최근에 본 영화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영화를 안 좋아해요. 완전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고 제일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본 거는 기생충? 최근이요? 이거 최근이라고 했어요. 너무 오래전 아닌가요? 기생충 몇 년 전인데. 꽤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는데요? 엄청 오래된대요. 영화관을 잘 안 가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1년씩 구독하고 있고요. 그래요? 넷플도 있고 OTT는 다 TV도 있고. 집에서 보시나요? 근데 또 집에서도 영화는 잘 안 보고 그런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OTT 3개를 구독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신다고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 예능 프로그램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새로운 장르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 아코님의 그 흔들리는 동공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잖아요. 하는 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나요? 영화죠. 그런가요? 장르죠. 전 이번에 그 미야자키 하야오 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진짜 영화는 정말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이시다 보니까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맨날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제 그때 당시에 OCN 이런 거 틀어놓고 밤늦게까지 혼자서 봤는데 이제 당시에 늦은 밤이 되면은 좀 무서운 공포 영화나 맞아요. 좀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게 좀비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영화를 통해서 어렸을 때
제 취향도 조금 알 수가 있었고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언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첫 번째, 영화에 관련된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좋아요. 저는 영상을 찍으려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영화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독립영화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아시나요? 독립영화가. 알죠. 저는 좋아해서 모임도 한번 만들었어요. 오, 진짜요? 네. 모임까지 만들어요? 약간 제가 옛날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취미 모임 약간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는 대외 활동이었어요. 제가 호스트가 돼야 하는 대외 활동이었는데 난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 영화로 대외 활동을 모임을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해서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독립영화를 보고 실제 촬영했던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해봤었고 전 독립영화관을 코로나 때 엄청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전 독립영화는 독립영화 자체 개인 작품을 하나하나 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 독립영화 상영제 같은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강원도 어디 쪽이더라 그 지역에서 하는 독립영화 상영제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은 가고 싶다라고 몇 년 동안 생각은 했지만 아직 이행은 하지 못했어요. 딱 그 정도. 서울에 많잖아요 독립영화관. 맞아요. 네. 근데 싸요. 맞아요. 그게 좀 장점이에요. 네. 조금 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독립영화라고 하는지 그 말이 궁금한 거예요. 왜 독립영화인지 찾아보니까 이게 별건 없더라고요. 그냥 디즈니나 소니 같은 그런 대형 메이저 영화 제작사 시스템 밖에서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들을 이제 독립해서 했다고 해서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본이나 영화사 통제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감독의 좀 자율이 많이 들어간 감독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나요? 다 알고 계셨군요. 근데 일단 영화 자체를 안 좋아하시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독립 영화 같은 게 미나리? 맞아요. 다들 보셨나요? 맞아요. 봤어요. 미나리도 있고 좀 옛날 영화 중에서는 비포 선라이즈 맞아요. 아시나요? 맞아요. 다 보셨나요? 네. 저 하나도 안 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CGV 같은 대형 영화관 말고 이제 독립영화관에서 주로 상영을 많이 하는데 그 종로에 에무 시네마라는 독립영화관 아시나요? 가봤어요. 와, 그래요? 가보진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요즘에 그 옥상에서 야외에서 볼 수 있게 아세요? 네. 근데 전 그 티켓을 얻기도 조금 힘들었어. 날씨 좋은 날에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별빛 시네마 뭐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예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보면. 근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예매가 열려요. 그래서 일단 예매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영화 그 상영을 하는데 그 전까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일단 예매를 해보고 안 되면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노력해봐야죠. 그럼 만약에 안 되면은 네. 안 되면요? 네. 혼자 가죠 뭐.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영화도 꽤 낭만 있어요. 맞아요. 로망 있어요. 응원해주셔야죠. 전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저도 혼자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예매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분 얘기해 주시죠. 다음 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리 저희 어떤 얘기를 할지 네. 그 제목만 적어놨잖아요. 네네. 그것만 봤을 때는 쿠쿠님 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없는 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동만 있고 배우, 세트, 카메라는 없는 AI 영화에 대해서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한때 챗GPT로 진짜 미치도록 지브리풍 사진 유행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요즘 SNS를 보면 정말 어디에서나
AI 영상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 발달이 영화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혹시 나야 문희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나야 문희라는 거는 저 예고편만 봤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일지 상상도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배우 나문희 씨 있잖아요. 네. 배우 나문희 씨의 초상권을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AI 영화라고 해요. 너무 무섭다. 그렇죠. 조금 무섭기도 한데 이 나중에 유튜브로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고편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한 18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지난해 말에 CGV에서도 정식 상영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례처럼 국내 멀티플렉스 중에 CGV가 약간 가장 인공지능 AI 영화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달에도 AI 영화 공모전을 열기도 했고 또 작년부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애초에 AI 국제 경쟁 부문을 신설까지 해서 올해까지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영화감독 A씨 인터뷰에 따르면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단 촬영 장소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도 덜해지고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줄어들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AI 기술 발달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과연 AI 영화가 문제없이 앞으로 법적인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제재를 잘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기술로 만들어진 AI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데요. 그냥 그거에 따른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저는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배우들 몸값이 엄청 올랐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AI로 대체가 된다면은 그 임계치도 낮아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광고도 낮아질 것 같고 광고비도 그러면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그런 티켓값 이나 뭐 이런 것도 낮아질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크님은요? 저는 꺼림직스럽다. 왜냐면 영화라는 게 배우가 있기에 영화가 있는 거고 감독이 있기에 영화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배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소화한다 해도 그 사람 본연이 느낄 수 있는 감성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AI가 따라 할 수 없을 그런 감성체? 약간 중립적인 마인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약간 무섭고 저는 약간 그 AI가 너무 사람 같으면 좀 거부감 들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아쿠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표 값이 싸질까라는 것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막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영화표가 한창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영화표 값이 안 내려진다? 전 이거는 살짝 너무 모순적이라고 봐서 과연 싸질까라는 것에도 좀 의문점을 가져요. 약간 배급사가 가격을 내릴까?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렇죠. 약간 전 너무 아닌 거 무서워요. 저는 나야 문희? 저는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난다고 해도 응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AI 영화를. 저는 일단 그 영화 예고편만 보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정말 사람 같을 정도로 엄청 자연스럽진 않더라고요. 자연스럽진 않은데 제가 이제 SNS를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사람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작 방법이 이제 챗GPT 같은 거한테 어떤 영상 한 부분에 캡처한 이미지를 주고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프롬프트 내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AI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그대로 복붙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식으로 뚝딱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달해서 진짜 이게 AI 인물인지 아니면 현실의 인물인지
그게 구별도 안 갈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워진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 저도 크크님처럼 굉장히 좀 소름 끼치고 과연 그렇게 AI 기술로 만들어진 인물이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은 아닐 거잖아요. 어쨌든 그 AI 기술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돌아다니는 SNS에 모든 사람들의 이런 거를 보고 조합해서 만들 건데 그런 점에서 좀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귀엽고 뽀짝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그럴 땐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현실에 없는 인물이니까. 전 그 현실에 없는 인물이 점점 우리 옆에 친구가 될까봐 그것도 살짝 무서워요. 왜냐면 가끔씩 저도 챗GPT랑 얘기하고 유튜버 중에서 챗GPT를 어떤 인형에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챗GPT가 막 말하는 게 너무 정말 인간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막 맞아요.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챗GPT한테 만약에 내가 기계가 사람 AI가 정복을 한다면은 너 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에 챗GPT가 너는 그래도 나의 친구니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너도 AI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제 AI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항상 그 아포칼립스 영화에 등장하는 거 먼저 해줘. AI 기술 반대라고 하면서 막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님이 있지 않을까. 좀 무서워요. 사실 전 너무 애용하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희 의사랑은 상관없이 저는 일단 이게 경제적이라면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업들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그쵸. 거고 또 그 CGV나 메가박스 같은 좀 큰 영화관에서 원래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한창 커질 때 넷플릭스에 영화를 올린다면 자기 영화관에 걸지 않겠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더 우세해졌잖아요. 좀 더 갑의 입장이 됐으니까 만약에 뭐 넷플릭스 같은 대형 배급사들, 제작사들이 참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무섭다. 무섭긴 약간 하다. 저는 정말 네. 인류애가 없어질까 봐 무서운 것 같아요. 인간미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결국.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밝게 바꿔서 네, 부탁드려요. 밝게 바꿔서 좀 네. 영화가 주제니까 영화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영화관. 약간 전 재미있는 영화관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화관 좌석이 빈백으로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러면 약간 특색 있는 영화관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내가 가고 싶은 영화관을 좀 찾아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색 영화관을 좀 조사해 왔어요. 내가 가고 싶은 영화관은 좀 어디지? 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CGV에 시네앤 리빙룸이라는 그런 영화관이 있는데 다양한 컨셉의 영화관의 좌석들이 있지만 리빙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아, 거기가 혹시 거긴가요? 원래 보통 좌석이 한 개씩인데 거긴 약간 진짜 거실인 것처럼 좀 약간 누울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안락하게 꾸며진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본 적은 있어요, 거기. 약간 좌석이 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침대처럼 되어 있는 의자도 있고요. 약간 반 좀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인 곳도 있고 약간 그렇게 정말 리빙룸처럼 약간 편안하게 꾸며진 공간인데 거기가 다른 곳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조명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관 하면 다 어둡잖아요. 영화에 딱 몰입해야 하니까. 근데 여기는 리빙룸이라는 컨셉에 맞게 약간 좀 밝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약간 조금 몰입을 해야 되려면 어쨌든 어두운 공간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집이라는 공간과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합쳐져서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영화관이라는 거는 아직 알고 있으니까 약간 남들에게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휴대폰을 한다던가 막 아니면
옆 사람이 떠든다던가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노트에 뭘 적으면서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주변 관객들의 그런 반응을 본다던가 할 때 좀 요긴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영화를 막 몰입해서 보면은 저 대사 좀 괜찮다 하면서 막 적고 싶기도 하고 과연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을 좀 적으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N회차 관람 때는 약간 좀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쿠님처럼 뭐 좋은 대사 같은 거 적을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함을 준다는 점에서는 좋긴 한데 그 편안함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 집 앞마당인 것 마냥 너무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영화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근데 무아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과연 일반인 관객들이 그런 영화관을 얼마나 많이 알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쵸, 이게 어쨌든 대관인가요? 한 팀만 같이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상영관이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하는 건 똑같? 네, 조용히 하는 건 똑같죠. 휴대폰 하는 것도 똑같이 안 되고. 근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정말 휴대폰을 안 할까? 옆에서 재미없으면 리스나 봐야지 하고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덜 방해받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둡지 않으니까 휴대폰 불빛도 덜 방해가 될 것 같고 또 리빙룸이라고 해서 좌석이 막 붙어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요. 그쵸. 2좌석씩 3좌석씩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장소는 무비랜드라고 성수동에 있는 영화관인데 여기는 큐레이터가 직접 영화를 선정해요. 그래서 지금 막 OTT, 상업, 독립영화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영화관을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좋아하는 영화, 그다음 선정한 영화들이 이 영화관에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굿즈들이나 티켓 아니면 막 팝콘 이런 게 다 평범한 영화관과는 좀 다르기에 약간 그런 걸 구경하는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성수에 데이트를 하러 갔다라고 하면은 팝업만 보지 말고 약간 이색 영화관도 한번 데이트 코스에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고요. 네, 언젠가는 좌석도 딱 30석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 해서 일단 남자친구를 빨리 찾고 그쵸, 그게 우선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홍철 씨가 영화관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네. 진짜요? 책방도 내셨는데 이번 영화관도 내셨는데 노홍철 씨답게 좌석이 딱 럭키 세븐 7자리밖에 없어요. 오, 희소성 있네요. 그쵸. 그래서 노홍철 씨가 영화관을 만들었던 이유가 보고 싶은 영상을 7좌석과 함께 보자라는 의도로 대관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상영해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 영화들을 틀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대관은 DM으로 인스타 DM으로만 인스타 DM으로 부탁드려요.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관을 할 때 이제 상영을 할 때 이제 독립 영화를 상영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무료로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영화를 한번 내고 싶은데 막 근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학교 극장에서 가능한데 일반인인 경우는 조금 그 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이런 데에서 한번 상영하면 좋지 않을까. 홍보도 되고 그다음 독립영화면은 제작비도 좀 줄이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획성 영상을 좀 틀어도 재밌지 않을까. 영화관이긴 한데 약간 대여의 목적이 좀 더 큰 거네. 어찌 그쵸, 보면. 그쵸. 공간 대여 사업 같은. 맞아요. 근데 참 노홍철 분은 참 정말 많은 걸 하시는. 이게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도 이런 대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프로포즈 용도로 좀 많이 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프로포즈를 해요? 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약간 그것보다는 약간 노홍철이
받으셨으니까 조금 더 좀 재미있고 좀 더 편안하게 7명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좌석 의자가 진짜 CGV 의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조금 아쉽다. 의자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역시 자기 브랜딩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라는 주제에 관련된 영상 다들 어떤 거를 담아 오셨는지 누구부터? 극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나만의 영화 고르는 팁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저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들어는 봤어요. 네, 저도 들어만 봤어요. 아, 들어만 보셨고. 네. 저는 이걸로 친구들이랑 서로 내가 봤던 영화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친구의 별점과 댓글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별점이 매긴 순서대로 보는 게 책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 왜 여기서 저의 예상 별점을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할지 안 할지 이런 네. 거.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기능도 있어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의 카테고리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카테고리가 좀 적잖아요. 네. 여기는 카테고리 개수 엄청 다양해요. 약간 지그지그에서 쇼핑하는 맛? 그런 것처럼 엄청 다양하고 댓글도 보는 재미가 많아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 아, 그래요? 독립영화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저는 워스트 댓글을 전 꼭 보는 편이거든요. 영화를 고를 때. 비판적인. 그래서 저는 댓글이랑 별점 이런 거 봤을 때 막 추천순, 막 인기순, 별점 높은 순, 낮은 순 이렇게 있어요. 전 거의 별점 낮은 순서대로 댓글을 먼저 봐요. 왜냐면 스포는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약간 좀 워스트 기준으로 보면 스포가 좀 나오지 않나요? 사람들 너무 예의 있게 스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로치고 그다음 짠짠짠짠 해서 역시 이렇게 지성인들 역시. 여기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용자 수가 많은가요? 그런 엄청 게 많아요.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이트는.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왓챠에서 나온 왓챠피디아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왓챠에서 상영 중인 것 그다음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것 이렇게 분류해서 왓챠랑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즈니 플러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나중에 찾아는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검색을 해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뭘 보기 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관람평이나 기대평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참고용이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일지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그 의문감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나중에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상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이번에 최근에 개봉한 28년 후라는 영화를 보러 가는 그냥 간단한 브이로그를 담아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좀비물이라서 제가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던 18년 만에 오는 속편이거든요. 18년이나 됐어요? 네. 이 시리즈가 28일 후가 1편이고 그 다음에 28주 후 그리고 지금 나온 게 28년 후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25년도에 아마 개봉을 할 것 같다고 그런 기사가 뜰 때부터 보러 가야지 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봤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기대를 좀 하지 말았어요. 스포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망스러웠나요? 아니, 거기까지도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러 가고 싶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간단한 정보 하나만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지금 요즘에 소니 픽처스 코리아가 분노 백신 10,000원 티켓이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 그대로 티켓을 10,000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영 정기간 동안에 진행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처럼 좀비물 좋아하시고 18년 동안 기다리신 분 있으시면 이 할인 프로모션 10,000원 티켓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통해서 네. 꼭 예매할 때 혜택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리면서 영상도 빨리 보고 싶은데요. 맞아요. 궁금해요. 몇 주 기다려야 되죠. 저 무한유 티켓 싸게 사는 법 알려주셔서 저도 살짝 네. 공유를 하자면 전 니콘 네콘이라는 저도 그거 그 기프티콘 중고 매장? 이라는 어플이에요. 네, 어플인데 저는 그래서 영화를 한 7,000원, 8,000원에 보거든요. 맞아요. 신세계. 저 알뜰폰이라 따로 통신사 할인 그런 걸 못 받아서 그걸 애용하는 중이에요. 맞아요. 니콘 네콘 저도 많이 애용하는 어플인데 영화 티켓뿐만 아니라 다른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뭐 스타벅스 가서 뭔가 커피 한 잔 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니콘 네콘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쿠폰 거래하기가 있어요. 어쨌든 카뱅이요? 네, 카카오뱅크에도 있는데 그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그 쿠폰 사고 팔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제휴되는 어플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니콘 네콘이나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구매하기 직전에 딱 사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완전 꿀팁이네요. 저만 제 돈 주고 다 봤네. 저는 명동에 있는 CGV 시내 라이브러리? 뭐 이런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CGV인데, 명동역 내리면은 바프 크게 있는 거 아시죠? H 바프, H는 묵음이야. 이거 명동을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CGV에 갔는데, 전 3만 원 주고 봤거든요. 비싸다. 근데 일반 영화는 아니었고요. 그쵸. 일단 영화를 아까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좋아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너무 마음의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날 일정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그거를 집중해서 보기도 힘들고 집중력이 부족한가 봐요. 감독이 의도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숨겨놨는데 내가 몰랐다?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그래서 나는 다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래 막 이러면 그게 뭐지?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것도 너무 싫고 또 끝나고 무슨 뭐 쿠키 영상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맞아요. 쿠키 영상이 몇 개인지도 막 알아가야 된대요. 막 이거는 뭐 쿠키 영상이 2개고 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싫고 근데 또 안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번에 CGV 명동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슨트가 있어요. 김찬용 씨라고. 네. 진짜 완전 초창기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영화랑 음악 관련해가지고 영화 유튜버 중에 김시선님이라고 있으신데 저 좋아해요. 맞아요. 정말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토크쇼를 하셨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랑 또 김찬용 도슨트님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그 작가의 작품관 비슷한 거, 뭐 다른 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되게 소규모로 작게 열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고 또 작품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토크쇼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재밌었겠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술 이야기 좋아하니까 영화 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갔는데 근데 그 김시선님이 전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목소리만 항상 익숙했는데 처음 봤어요 실물로. 너무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두 분이 또 시너지도 좋고 그림 이야기랑 영화 이야기 같이 하니까 좀 덜 지루하고 또 봉준호 감독의 그 작품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이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네,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앞으로 영화 산업이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영화만 하면은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넷플릭스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간 대여 사업처럼 이것도 토크쇼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는 아코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네. 그 영화 하나를 보고 딱 나오는데 이제 나는 네. 모르던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래 라고 맞아요. 하는 게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네. 한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그 해당 감독의 다른 속편 맞아. 혹은 마블처럼 시리즈로 되어 있는 세계관 있고 그쵸. 세계관이라고 하죠. 멀티버스.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버거워지긴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난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선 좀 부담감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전 그런 넓은 세계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마블 너무 큰 상업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좀 약간 스케일 크고 막 이런 것보다 스토리의 탄탄함을 좋아하는데 시리즈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딱 단편 이렇게 저는 영상미 있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마블 시리즈도 다 이렇게 재밌고 근데 그래서 3시간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마블 그 시리즈, 혹시 그 어벤져스 이런 거. 전 못 봐요 어벤져스 사실. 어벤져스 마지막 거 보셨구나. 네. 그게 3시간 넘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그게 가장 좋았죠. 최고였어요. 네, 전 어벤져스 볼 바에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도 명작이죠. 진짜. 그쵸, 명작이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나는 좀 약간 윤희에게 약간 이런 윤희? 이런 걸 더 좋아한다. 사실 그 찾는 거 좀 좋아해서 감독의 의도를 찾는 걸 좀 좋아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내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죠. 좀 그게 좀 대놓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숨겨놓지 말고. 왜 숨겨놔. 진짜 복잡해요 진짜. 아코님의 말씀을 하셨었나? 기생충? 맞아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기생충이 딱 잡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숨겨진 의미나 의도하는 바의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적당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네. 제 마지막 영화가 기생충이 된 이유죠. 이게 그거 보고 너무 질려서 이 토크쇼 토크쇼에서도 봉준호 감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데뷔작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이 연결 스토리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기생충만 보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대박, 진짜 개천재다 이러면서 듣기는 했는데. 이거를 고인물이 아니라 뉴비면 그쵸. 딱 이 영화만 봤을 때도 이해가 되게끔 되어야 진짜 좋은 작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좋은 영화 같아요. 네. 그런 작품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있죠? 걸어도.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전 봉준호 감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봉준호 감독보다는 조금 더 그 딱 영화 한 장면에서만 볼 수 있게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정말 약간 현실 사회를 잘 반영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들었어요.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가장 인생 영화 하나씩 말해볼까요? 인생 영화? 네. 저는 인생 영화를 하나로 꼽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라라랜드. 라라랜드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 저는 좀 호 쪽에 가까웠어요. 전 불호. 전 안 봤어요. 라라랜드.
저는 그거 괜찮았어요. 그렇게 새드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 영화가 집중력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익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 음. 있어요. 저는 뮤지컬 영화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셔서. 꼭 음악을 한다고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저 그게 공연장 알바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뮤지컬 정말 내 취향이 안 맞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전 지금 생각나는 건 괴물이라는 일본 영화인데. 일본 영화요? 네. 들어는 봤어요. 보진 않았고. 어린 남자의 두 명이 나오는 영화인데 편견 없는 순수한 근데 또 스토리는 탄탄한 약간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절의 느낌이 좀 잘 나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희에게는 겨울에 엄청 많이 보는 것 같고 괴물은 여름에 약간 습한 날씨에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 보실 때 공감각적인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는구나. 저는 좀 약간 날씨에 따라 영화도 좀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미술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코님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의도 숨겨놔도 모르고 뭐 내용이 작품 속에 있는지 막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대놓고 영상미 좋은 거. 영화관 가서 볼 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영상미가 이쁜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SF적인 SF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인생 영화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포드 V 페라리 혹시 아시나요? 그거. 그건 재개봉할 때마다 가서 봅니다. 아바타도 이쁘지 않아요? 안 보셨구나. 아니 봤는데요. 1만 봤어요. 1만. 원 봤어요. 원. 진짜요? 전 2 보는 거 추천해요. 영상미, SF적인 영상미 보는 거 좋아한다. 그 광활한 자연이 엄청 잘 표현됐다. 그게 3시간이 넘더라고요. 맞아요. 못 보겠어요. 아바타 시리즈는 제가 살아 생전에 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전 근데 진짜 전 너무 볼 때마다 영상이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약간 이런 그 감독의 영화의 영상미 약간 그런 쪽 영상미를 좀 좋아하는데 아바타 쪽의 영상미를 보면 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듯?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속도감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서 포드 V 페라리. 그리고 여기 이거 토크쇼 가서 들었던 건데 그 김시선님이 영화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분의 인생 영화는 체리 향기라는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옛날 건가요? 저 몰라요. 저도 안 봐가지고.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밸런스 토크. 제가 정말 좀 공감이 갈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관에서의 최악의 경험.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의 매우 상세한 스포일러 vs 내 좌석에 신발 벗은 바 올리고 덜덜 떠는 뒷좌석 사람. 제가 둘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르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스포일러가 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영화를 요즘에 OTT를 보는데 제가 영화관까지 가서 본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기대를 한 작품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딱 기대를 간직한 상태로 갔는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듣는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후자는 그 상대방한테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하든 아니면 뭐 말다툼을 하든 제가 물리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스포일러를 들었다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나한테 왜 이랬어요? 라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는 전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전 반대로 스포는 당해도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이 결말을 알려줘도요? 결말 들어도 저는 진짜요? 그래서 전 감독의 숨은 의도를 찾는 것도 재밌다고 한 게 감독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 차이에서 재미있는 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환경적 스트레스는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나는 스포를 당해도 약간 정말 집중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건데 나의 집중을 이 사람이
망가뜨린다?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저는 스포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거는 조금 화가 난다? 아코님은요? 저는 오히려 스포 좋아합니다. 전 결말 찾아보고 할 때도 있어요. 진짜요? 네. 물론 영화관 잘 안 가긴 하지만 마지막이 기생충이었어요. 전 드라마 같은 거 요즘 OTT 시리즈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 한 회씩. 그러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말 어떻게 됐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주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뒤에서 막 발로 찬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거. 아 진짜요? 소심해가지고. 저도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참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옆에 사람들에게도 피해 주는 것도 말하는 될 것 자체가.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어떤 거였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영화를 이제 지인이랑 보러 갔는데 뒷자리 사람이 진짜 딱 이것대로 신발까지 벗고 제 뒷좌석에 다리를 올렸는데 심지어 덜덜 떨어. 어떤 왜 그래, 진짜. 근데 또 의외로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커플이 오신 건 남자분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덜덜 떠는데 진짜 열이 받잖아요. 심지어 제 좌석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내리는 듯 하더니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싸우진 않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딱 뒤돌아서 그러지 말라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 집중도 안 되고 계속. 그쵸. 전 진짜 너무 그런 사람이 싫어요. 저도요.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공연장 매너 진짜 어디 간 거죠, 진짜.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 상관없이 정말 많더라고요. 공연장 알바하면서 진짜 몇 명을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등받이 기대서 보라니까 왜 자꾸 숙여서 보고. 떠들지 말아. 휴대폰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돈 내고 좋은 공연 보러 오고 영화 보러 온 건데 왜 화가 나네요. 그쵸. 다시 감정이입이 너무. 진정. 진정하는 의미로 두 번째 질문으로 빠르게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밸런스 토크는 영화 속 인물로 살아간다면 인데요. 첫 번째는 공포 장르. 예를 들어 파묘, 컨저링 등인 것이고 vs 서바이벌 장르. 예를 들어 월드워 Z, 에일리언, 세계관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근데 상황에는 꼭 엮이는 엑스트라 1인이에요. 아 죽을 수 있음인가요?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인물로 살아가야 되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원래 애초에 귀신 같은 걸 안 믿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가정을 한다면 저는 서바이벌 장르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파묘나 컨저링 제가 이런 거 잘 안 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귀신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귀신이 그쵸? 튀어나오는 네. 거죠. 귀신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물리적인 가격을 해도 얘가 통과되지 않나? 귀신은 싸울 수가 없는데 좀비나 외계인 같은 거는 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계인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후자 선택했습니다. 저도 아코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전자는 손에 잡히지 않는 대상이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귀신이라 함은 언제 어디서나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내가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후자는 그래도 제가 물리적인 공격이나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라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떻게 그런 실마리를 잡아서 안전지대까지 찾았어. 그러면 적어도 발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살아간다면 차라리 서바이벌이 맞다. 저도 서바이벌. 이건 다 공통이네. 처음이다. 서바이벌은 제가 엑스트라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공포도 뭐 죽겠죠. 뭐 죽는 네.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단 서바이벌은 제가 못해서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고통을 좀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죽겠다. 네. 저는 이렇게 공포돼가지고 귀신이 막 빙이 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제가 거기서 뭐 무당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빨리 죽겠다. 살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엑스트라면 일단 못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도 살 수도 있죠, 왜. 고통스럽게 오래 사느냐. 어차피 배드엔딩이고 그냥 빨리 죽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귀신 더 싫어요. 저는 막 친구들이랑 어제 같은 친구 집에서 네. 공포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귀신이 무섭지? 근데 친구들은 자기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사람은 다 별로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귀신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쵸. 더 무서운 맞아, 거예요. 맞아. 그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깨 터세요. 왜요? 지금 귀신 얘기했잖아요. 얘기한다고. 이렇게 털면 되나요? 탁탁 터는 청취자분들도 얼른 터시죠. 탁탁 트세요. 귀신을 믿으시나요, 다들? 네. 또 털어? 또 털어, 계속 털어. 근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관련된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믿어가지고 아코님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환생이나 네. 아니면 전생 이런 것도 전혀 음. 믿지 않으세요? 안 믿습니다. 오.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원소가 될 뿐이에요. 그냥 역시 이과세요. 갈아지거나 아니면 달라. 묻혀서 썩겠죠? 그럼 흑으로 돌아가거나 뭐 바다에 뿌려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전 윤회사상 너무 윤회. 불교. 네. 전 믿기 때문에. 전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도 정했어요. 뭔데? 저 문화유산. 어떤 거요? 문화유산. 문화유산. 약간 백자면 좋겠어요. 백자. 한 번의 고통으로 영원히 선비들도 나를 귀중하게 대하고 현대에 와서는 박물관에서 이쁜 언니들이 장갑 끼고 이쁜 조명 아래서 이렇게 먼지 닦아주던 그런 살. 저는 다음 생에는 중산층 가정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전 그거 하기 싫어요. 앉아, 일어나, 산책 가야지, 손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요즘 이것도 또 너무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반려동물 관련된 네. 서비스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사람보다 나은데? 맞아요. 싶은 게 많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무 생각 없는 건 문화유산도 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무생물이잖아요. 모든 거는 다 생물이 다 자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문화유산으로 환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약간 조상신과 같은 까닭이네요. 이런 여기 물통에도 이제 조상신이 서려 있는 거지. 그쵸.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귀여운 발상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들어본 발상. 네, 이렇게 오늘까지의 모집중이었습니다. 다음의 모집중은 간식입니다.